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SK 하이닉스도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예, 특히 삼성전자도 체감상은 SK 하이닉스보다 더 빠지는 것 같죠. 삼성전자 2% 정도 빠지는데, 오늘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긴 한데, 예, 제가 영상 찍는 지금 시간에 한 1,000억 정도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팔고 이런 게 아니겠지만 조금 더 낮긴 한데, 예, 뭐 SK하이닉스도 3% 빠지고 삼성전자 2% 빠지고 오늘 주말인데 좀 그렇네요. 예, 좀 물론 오늘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뉴스, 재밌는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예. 한국 얕보고 헤럴드 경제죠. 예, 중국에 쩔쩔매더니 애플 중국에 당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걸 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 1분기 아직 백만장자님 아직 1분기 안 끝났는데요. 예, 1분기 안 끝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애플의 점유율을 예상한 겁니다. 예, 전망한 거예요. 1분기에 18.3%, 직전 4분기 같은 경우 24%예요. 물론 뭐 신제품 출시 효과도 있지만, 근데 이제 바로 한 분기에 바로 이렇게 꺾여 버렸죠. 2022년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한 18.3% 정도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한 21.8%, 22%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이제 왜 이렇게 빠졌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 빠지냐에 대해서 그 분석이 나왔는데, 자, 일단 중국은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최근에 이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지나치게 중국의 비율을 많이 맞췄어요. 반면에 한국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완전히 홀대했죠. 그래서 전 세계 사실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쩔쩔매면서 노골적으로 중국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펼쳤죠. 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이라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선물 챙기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대신에 이제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수리라든지, 이 보상이라든지, 뭐 고객 서비스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지금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크죠. 예,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매출의 한 0.9% 정도를 법인세로 냈어요. 0.9%. 근데 반면에 전 세계 매출 대비 평균 법인세 비중이 한 4% 정도 돼요. 예,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4분의 1 수준이죠, 법인세가. 한국은 상당히 법인세가 이제 적은 편인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객 서비스를 둘러싸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수리라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국을 등에 업고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차지를 했죠. 예. 근데 애플이 올 1분기에 다시, 예, 작년 4분기에는 애플이 이겼는데 올 1분기에는 다시 그 왕자의 타이틀을 다시 삼성전자에 지금 내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작년 4분기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1등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중국 시장에서 올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스마트폰 어떤 수요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보다 이제 시장 규모가 큰 중국에 유독이 어떤 애플은 구애 작전을 많이 펼쳐왔는데요. 어쨌든 애플로서는 이 출렁이는 이 중국 시장이 탓에 다시 이번 1분기에 왕자를 다시 삼성전자에 내줬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1분기는 2022년 1분기는 애플이 한 18.3%, 삼성이 한 21.8% 이 정도로 끝나지만 제일 격전 2분기에까지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제가 그때 되면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9월에
9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아이폰 13 이게 출시를 해서 이제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에서 한 4분기에 21.7% 이때가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을 달성을 했어요. 중국 내 1위로 올라섰는데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막 애국하고 뭐 이러더만 또 이런 거는 또 참 잘 넘어가요. 그것도 이제 상대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렇지만 이제 애플이 중국의 어떤 중국인을 겨냥한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비율을 맞춘다든지 그런 건 뭐 잘했다는 평가는 있어요. 어쨌든 그 덕분에 아이폰 12까지 덩달아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많이 어떤 판매를 했죠.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예. 올해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대비 상당히 줄어든다. 예,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뜨겁게 달구었던 아이폰 13의 흥행 열풍이 상당히 빨리 식어버린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아이폰 13의 열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예, 식어버렸다. 근데 거기다가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 스마트폰 업체들의 반격이 상당히 거세요. 지금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글로벌 시장 합산 점유율이 작년 4분기에는 한 34% 정도 됐는데 이 중국 샤오미, 오포, 비보의 어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한 38%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포, 비보, 샤오미의 점유율이 거의 이제 애플의 어떤 그런 점유율을 갉아먹었다. 삼성은 1분기에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애플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존재감이 한 0%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잘 나갈 때는 한 20%까지 점유율이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죠. 0%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점유율에 대한 이런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근데 삼성전자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사실상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2%였거든요. 이제 애플이 26%였어요. 훨씬 앞섰고 중남미 같은 경우에서도 뭐 38% 중남미에서 38%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38%인데 이게 제일 안 좋았던 4분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작년 4분기 기준. 10명 중에 4명은 삼성전자 폰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남아 시장도 삼성전자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삼성전자 뭐 갤럭시 S22 시리즈 선전도 상당히 호재이긴 하지만 근데 이 S22 시리즈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삼성전자의 폰들이 많이 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요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개국에서 진행된 지금 사전 예약에서 전작 대비 2배 넘는 판매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1위 탈환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분위기를 2분기까지 몰아가면서 3분기에 폴더블까지 나오면서 올 한 해 시장을 완전 좀 그거야말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휴대폰 문제 됐던 부분은 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해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시간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